네, 그럼 두 분과 함께 마감까지 또 전략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하차원 본부장 정태근 팀장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시장에서 또 마감에 살 종목 준비해 오셨고요. 키워드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정태근 팀장님은 카카오뱅크를 갖고 오셨고, 그리고 하차원 본부장님은 불도저예요? 네, 불도저입니다. 불도저가 아니라 불도저예요? 네, 불도저. 네. 불도저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네. 딱 떠오르시는 그 불도저에다가 네. 이제 앞자리만 딱 붙여가지고 불도저로 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카카오뱅크는 오늘 청약 열풍 속의 그 주인공이잖아요. 네. 관련주를 지금 사도 괜찮아요? 지금 사야죠. 아, 그래요? 네. 오늘 두 분은 둘 다 저를 놀라게 만드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마감에 살 종목 키워드에서 종목으로 바꿔볼게요.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예스24인데 지금 예스24 잘못 사면 물리는 가격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건 결과가 얘기를 해주겠죠. 네. 결과가 해줄 건데 일단은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스24 정도 흐름이면은 시장 영향을 일단 안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보시던 종목을 보시던 중요한 건 이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냐, 포커싱을 하고 있냐 이게 좀 중요한데 만약에 이 예스24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게 된다면은 예스24는 너무나 간결하죠. 카카오뱅크를 볼 것이냐 아니면 시장을 볼 것이냐 요 관점인데 어쨌든 상한가 이후에 오늘 1.7% 그래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이슈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기점에서 시장이 좀 안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어찌 보면 이런 예스24 같이 카카오뱅크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장에서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예스24 같은 경우 상한가 이후에 뭐 상승 눌림목 정도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8월 6일 상장 이전까지는 이 이슈가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 포커싱을 한 이유가 또 뭐냐면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뭐 대형 IPO를 할 수 있는 부분이 SK IE 테크놀로지. 그 전까지 보시면 연초에 그 쿠팡이 뉴욕 그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동방이라든지 KCTC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 2월달과 7월달 한 5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이 IPO 이슈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륜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신 바 같이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 오늘 어쨌든 전일 종가 이상,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이 금요일날 종가 이상 형성이 되게 된다면 어쨌든 상승 일목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뭐 고가놀이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아니면은 늦어도 모레 쪽 같은 경우 다시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해야 될 관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18,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6,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24 결과를 말하겠다. 목표 주가 22,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하창 본부장님은 불도저라는 키워드 안에서 YG엔터테인먼트를 갖고 오셨어요. YG엔터테인먼트 하니까 그 불이 블랙핑크였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리포트에도 네. 네, 종종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오. 네, 최근 리포트에도 종종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워낙 이제 2분기 실적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모멘텀들이 많이 부재가 되어 있고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뭐 블랙핑크 완전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런 복귀 기대감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블랙핑크 자체가 워낙 큰 지금 팬덤을 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뭐 영업이익도 충분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견조한 실적들이 나타나고 특히나 이제 활동들이 적었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 등이 좀 적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에 따른 또 추가적인 이제 판매량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엔터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또 온라인 또 이제 콘서트 관련된 부분들이 2번 정도 일단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델타 변이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런 추세가 좀 줄어들고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엔터주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장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YG 엔터뿐만 아니라 사실 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이런 엔터 섹터 자체의 그런 이제 대규모 복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방향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 기대 업종에다가 견조한 실적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8월 달부터 이제 아티스트들이 복귀가 됐을 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특히나 엔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아티스트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55,000원에서 56,000원 사이에서 1차적으로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장기 목표가입니다. 7만 원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51,000원으로 요 이제 상단 라인에서 좀 지지가 나왔었던 라인들이 좀 깨지게 됐을 때는 단계적으로 또 한번 이 45,000원 부근에서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